바깥 날씨가 심상치 않거나 여유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실내에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늘 궁금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가거나 조깅을 나가는 외부 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내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관련 경험을 공유하자면 나 역시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에서도 충분히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었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시간이 남을 때 또는 일하는 중간에 잠깐의 시간을 내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근력 강화 목적을 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실내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푸시업과 스쿼트는 실내에서 시작하기 좋은 운동이다. 푸시업은 아무런 장비 없이도 상체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스쿼트는 하체의 근육을 단련하며 동시에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하루에 여러 세트씩 반복하면 된다. 그리고 점차 개수를 늘려가면서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또한 플랭크는 코어 운동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이는 다른 운동 수행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플랭크는 정적인 운동이지만 상당한 근육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세 유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근육량이 증가하고 코어 안정성이 높아진다. 피트니스 밴드나 다용도 매트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밴드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손목 회전을 통해 로잉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등이 굽지 않도록 도와주며 등 근육 형성에 유리하다. 매트를 깔고 하는 요가 동작도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매일 반복되는 고정된 자세에서 벗어나 스트레칭과 이완을 통해 근육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실내 운동 영상을 찾아 따라 해보기도 했다. 이는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동작과 운동법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실내 운동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를 들어 싱크대나 의자를 활용하여 TRX와 같은 운동 도구 없이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날에는 내부 스텝박스를 활용하여 칼로리 소모가 높은 스텝 운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듯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없이도 컨디션 루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내 운동법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매력을 가지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매트를 깔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 루틴을 함께하며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 있다. 간단한 실내 운동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깨달았기에 어떤 날씨에도 실내 운동을 중단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디지털 마을이라 불리는 인터넷 세계에는 왼쪽에는 재치 있는 이야기꾼이 오른쪽에는 유익한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놀라운 마당이 있었다. 이 마당에서는 사시사철 다양한 건강 조언들이 오갔다. 가장 먼저 봄이 다가오면 인터넷 건강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비법을 전수했다. 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를 시도하곤 했다. 생강차와 레몬수를 마시며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던지는 순간 건강을 챙기라는 조언들이 넘쳐났다. 특히 봄철 알레르기 시즌에는 질 좋은 공기청정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차단하라는 글들이 빼곡했다. 여름이 다가오면 더위와 싸우는 방법들이 쏟아졌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침 외에도 자연을 즐기며 가볍게 운동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침 저녁으로 햇빛을 충분히 쬐라는 게시물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태양 강도를 피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라는 조언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인기를 끌었다. 가을이 오면 좀 더 포근한 분위기에 건강 정보들이 주를 이뤘다. 가을 탄다는 말이 있듯 이 시기에는 정신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글들이 많았다. 특히 무드 등을 켜두어 방을 따뜻하게 꾸미라는 작은 팁에서부터 명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는 조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 게시되었다. 건강한 음식 섭취도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주제로 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겨울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시 연말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었는데 생강차와 꿀을 접목시킨 다양한 레시피가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운동 부족을 막기 위한 겨울철 홈트레이닝 방법들이 주목받았다. 비록 외출이 꺼려지는 추위지만 특별히 준비된 실내 운동 루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이렇듯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터넷 디지털 마당은 알찬 건강 정보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갔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는 건강 이야기의 한 작은 예일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식품 첨가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많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과 색을 개선하며 제조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크게 감미료, 방부제, 색소, 향미 증진제 및 안정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미료는 설탕 대신 사용되며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인공 감미료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는 과량 섭취 시 두통, 현기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부제는 식품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르빈산과 벤조산이 있습니다. 이들은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노출 시 소화기 문제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식품 색소는 음식에 매력적인 색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특히 어린이들이 즐기는 캔디나 음료에 흔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색소는 과잉 섭취 시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는 천연 색소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미 증진제는 요리의 풍미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잘 알려진 향미 증진제입니다. MSG는 소량 섭취 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MSG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정제와 유화제는 식품의 질감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식품이 시스템 내에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가물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진 바가 적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식품 패키지에 적힌 성분표를 확인하고 자신이 섭취하는 첨가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세 번째,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천연이라는 라벨이 있는 제품의 실제 구성 요소를 확인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첨가물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충분한 과학적 검토와 시험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첨가물의 안전성 재평가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 첨가물은 우리의 현대 식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과 적절한 관리로 우리는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또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철저한 정보 습득과 소비 습관 변화가 건강한 삶을 위한 키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런 방심 속에 숨어있는 건강 위험 요소들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작업 중 잠깐의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며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할 때 자세가 나빠지면 목과 어깨에 긴장을 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의 각도 하나만 둬도 많은 부담이 갑니다. 아마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섭취하는 몇 가지 음식들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 주스를 선택하는 경우, 과일에 비해 설탕이 포함된 주스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침해하곤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시티라고 부르는 현대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장병,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대세인 피트니스 관련해서도 과한 운동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주지만 과도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적절한 휴식과 재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잠정 건강 위험 요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급하게 바꾸기 시작합시다. 건강한 삶을 위해 깨알 같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놀라울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